본 영상은 렌터카의 사례로 고객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에바스페커 D5 무시동 히터는 처음부터 쇠 갈리는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독일 제조사에도 문의했으나 이 모델은 원래 소음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내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바닥 난방 컨트롤러인데 버튼만 누르면 액정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교체하였습니다. 벙커 바닥 나사못이 빠지면서 목재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에서 기역자 꺽쇠로 보강하여 절대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2열 이동식 테이블을 거치하는 부분인데 나사못이 빠졌습니다. 한번 빠진 곳에 그대로 나사못을 박으면 헛돌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끼워주었습니다. 싱크대와 상부장을 연결해주는 부위에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업체에서 틈 사이에 부직포 같은 걸로 채워 소음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냉장고 LED가 깜빡이며 모든 버튼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소용이 없어 그대로 두었더니 이상 현상은 없어졌어요. 동일 현상 2회 발생으로 업체 문의 중입니다. 화장실 템버도어가 열고 닫을 때 자주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선 끝부분만 빠졌지만 중간 부분도 빠지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래쪽도 동일한 현상 발생합니다. 끼우는 방법은 위쪽 아래쪽 레일 마감 캡 분리 후 레일을 뺐다가 다시 끼우면 됩니다. 2열 시트 등받이 부분에 균열이 생겨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업체에서 기역자 꺽쇠로 보강해서 사용 중입니다. 하자는 아니지만 2열 좌석이 자꾸 앞으로 밀려서 하부 고정을 했습니다. 2열 좌석이 앞으로 밀리는 분들은 고정목 설치를 요청하세요. 차량 진동으로 화장실 문지방 이음새가 벌어졌습니다. 침대 벽 이음새도 벌어져 실리콘이 떨어졌습니다. 2열 좌석 등받이 쪽 이음새도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타일이 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실리콘 재시공 이후에는 더 이상 이음새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싱크대 서랍장 손잡이가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네요. 누르면 나오질 않아요. 화장실 장 손잡이도 누르면 나오지 않아 교체하였습니다. 벙커 매트리스는 구매 당시부터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했습니다. 싱크대 상판이 어떻게 깨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상판을 통째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바닥에 기역자 꺽쇠 때문에 단차가 생겨 물이 배수구 쪽으로 빠지지 않고 고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샤워 중 이 부분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스퀴즈로 물을 빼주셔야 합니다. 벙커 크랙 최초 발견 시 약 6cm, 2차 측정 시 약 9cm, 3차 측정 시 약 10cm로 업체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본사가 아닌 외주업체에서 크랙 부분은 완벽히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장면 불량으로 재시공 예정입니다. 실리콘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닥 난방 시 장판이 열로 인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소엔 이상이 없어 수리를 받진 않았는데 장판의 단점입니다. 도어 제조사의 문제인데 방충망을 친 상태에서 문을 닫으시면 간섭이 발생합니다. 방충망을 친 상태에선 문을 열어두는 게 맞지만 실수로 닫으면 방충망 망가집니다. 벙커 매트리스가 있으면 유압 실린더가 약해 그냥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매트리스를 치우면 되지만 편의를 위해 유압 실린더를 큰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벙커 스카이창 전등색이 네온 사인 같은 파란색입니다. 전체 등기구는 화이트 계열이라 웜 화이트로 변경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면서 고정 장치가 빠져 이렇게 냉장고가 빠지네요. 왼쪽 합판을 빼고 냉장고 상단에 니은자 꺽쇠로 고정시켰습니다. 에어컨 고정 브라켓이 부러져 휘인 상태입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작동엔 이상이 없어 브라켓만 교체했습니다. 화장실 등박스 지지대가 없어 나무가 휘었습니다. 업체에서 나사못으로 고정해 주었어요. 기존 사다리는 각도가 완만해 계속 설치해 놓기가 불편했는데 사다리가 없으니 아이들이 테이블을 밟고 벙커에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잘라 일자 형태로 계속 설치해 놓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수 주입 시 청수 게이지가 실내에 부착되어 있어 주입량을 알 수 없었는데 청수 게이지를 수납함 쪽에 한 개 더 설치하여 주입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업체에 요청하세요. 어닝과 캐빈 연결 부위가 뚫려 있어 비가 오면 어닝 안쪽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임시 방편으로 실리콘 작업을 해주셨어요. 앞바퀴는 17인치 순정 타이어입니다. 참고로 캠핑카의 무게는 3000kg이 넘는데 바퀴 한 개당 900kg을 견디니 총 36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만 4인 탑승 캠핑용품 청수 150L를 고려하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뒷타이어는 16인치 넥센 CP521 고장력 타이어로 변경했습니다. 제어는 2535 LBS 순정보다 250kg의 하중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4100kg까지 가능하겠죠. 앞바퀴도 바꾸려면 캘리퍼 등 손볼 곳이 많아 우선 뒷바퀴만 변경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개인이 알기는 어려우니 제조사 측에서 옵션이라도 변경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캐빈도어 창문 주변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도색은 어렵다 하여 실리콘 처리로 마감했어요. 캐빈도어 안전을 위해 적정 각도에서 잡아주는 장치인데 오히려 고장 원인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부하가 생겨 결국 경첩이 떨어졌어요. 그로 인한 고무 패킹이 걸리면서 찢어졌네요. 그래서 유압 실린더는 제거하고 기존처럼 문을 개방했을 때 잡아주는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문도 완전히 개방되어 좋네요. 겨울철 서비스 도어가 열리지 않아 처음에는 결로가 생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니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고 고무 몰딩 부분 문제로 재시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압 실린더 고장으로 도어가 고정이 안 되어 실린더 2개 교체했습니다. 벙커 지붕 연결 부위에 녹물이 흘러나와 실리콘을 제거해 봤더니 부식이 되었네요. 부식 부위는 바로 이곳입니다. 반대쪽도 부식이 되어 업체에 수리 요청 중인데 현재는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했답니다. 나사 구멍이 헐거워졌을 땐 케이블 타이를 구멍에 끼워 넣고 나사못을 박으면 케이블 타이가 헐거워진 공간을 메꾸어 단단히 박힙니다. 마무리는 드라이버로 해주세요. 짱짱합니다. 남은 케이블 타이를 잘라내고 뚜껑을 덮으면 끝입니다. 2열 테이블 침대 변환 시 구부러지는 곳인데 침대 사용 시 자국이 남는 현상이 발생해요. 참고로 다리가 접히는 형태는 주행 중 소음이 심해 비추합니다. 좌석 밑에 점검구 부분만 열선이 없어 겨울철 발바닥이 차가워요. 운전석 팔걸이인데 가죽이 찢어집니다. 이유는 회전 시트라 뒤보기 시트로 변경 시 문짝 팔걸이에 조금 찢어지네요. 디젤 차량은 요소수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엔즈 출장 서비스로 에러 코드를 삭제시켰는데 또 에러 발생합니다. 499km 후 재시동 불가 에러인데 정말로 시동이 안 켜집니다. 요소수 탱크도 교환을 했는데 또 에러 발생합니다. 결국 블루엔즈에서 암점유가 높다는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요소수 시스템이 배터리에 민감해 암점유로 조금이라도 방전되면 에러 코드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조사 측에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캠핑카 내부 오디오가 침실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정말 불편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USB 연결 시 볼륨을 올리고 싶다면 이 복도를 지나 침대에 올라가 볼륨을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모델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오디오 위치 변경 요청하세요.